감정이 메말라서 그런지 달 쳐다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요새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죠. 이렇게 오성이 이렇게 인연을 쓰는 거. 그 신문 뉴스에는 많은데 오성이 나란히 쓰는 거 몰라요? 그게 말씀드린 오성? 네, 다섯 별이. 네. 그러니까 금성, 달, 수성, 목성, 토성 이렇게 쫙 쓰는 게 그게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그래요. 요즘은 그래요? 요즘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녁에 해가 질 때, 그러니까 날이 맑아야지. 해가 질 때? 네, 해가 질 때, 이제 달 뜰 때, 그때 이제 어스름해질 때, 이제 그때 보면은 그런 천문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오성 취루라고 그래요. 취자는 이제 모일 취자고, 루는 그게 이제 루성이라고 그래나 뭐 하여튼 그 루성 쪽에 이렇게 다 모인다 해서 이제 오성취라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그 사서를 그렇게 이제 제도권 사학 쪽에서는 우리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전통 사서라고 할까 정통 사서라고 할까 그런 거를 부정을 합니다. 그 이제 이제 시중에서 이제 많이 알려있기로는 환단곡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조금 이따가 이렇게 한번 저걸 해볼까요? 이거는 그리고 그 삼성기 상하, 단군세기, 북부역이 상하, 태백일사 요거를 네 개를 묶어서 그러니까 네 책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네 책에 6책이죠. 6책을 묶어서 그 환단곡이라는 이름으로 1980년대에 책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단군세기에 오성취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별이 5개가 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이 천문을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지만 천문을 제대로 관찰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저걸 못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주 특이한 그런 기록이 이제 이 사서 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서가 이제 굉장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틀림없는 사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도권 사학에서는 저걸 부정을 하죠. 그래서 요새 이제 그런 이제 특수한 현상이 있으니까 그게 아마 며칠은 보일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시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여기 이제 아직 자리도 제대로 이제 안 잡히고 그래갖고 새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수요일 모임은 조 대표가 주관하는 걸로 해갖고 본질 회복 운동,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역사 위주지만은 지금 우리가 본질이 무엇겠느냐라는 거를 한번 돌아보자. 근데 그 본질이라는 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본질이라는 거를 생각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제 기획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와 우리의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나와 우리를 이제 구분을 좀 했는데 나는 개인이고 그러니까 나가 혼자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걸.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본이 뭐겠느냐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무엇이며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라는 이제 그런 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생각할 게 뭐 있느냐, 이제 그저께가 이제 10월 3일 개천절이었는데, 우리 개천절 그러면서 단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단군은 개천을 안 했어요. 단군은 개국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개국이 아니에요. 건방입니다.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사람이 좀 까불거리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하고 그러면 자식 건방지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단군은 건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방자가 나라 방자예요. 국이라는 거는 울타리가 있는 조그만 읍이라든지, 그러니까 성이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방이라는 거는 그런 것들이 모인 게 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중공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대로 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이라고 해야지 국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에다가는 제대로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연방 그러지 않습니까? 연방. 거기는 제대로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연방국 그러고는 그거는 아주 깝깝해지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연방을 했는데 거기다 국이라고 울타리 씌워놓으면은 그 쬐끄만 옛날 음식으로 우리 한양성 이런 식으로 무슨 읍성 이런 대로 그런 게 돼버리니까 아주 웃기는 게 돼버리는데, 우리가 한방 그래야지 한국 그러면은 아주 이게 개념이 우스워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단군은 건방을 하는 분이지 개천을 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천은 누가 했냐? 환웅이 개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군이 건방을 하기 1565년 전에 환웅 개천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얘기할 기회조차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집단지성이 지금 마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딱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집단지성이라는 거. 집단지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사회 일반 집단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다수의 개인이에요. 다수의 개인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나와 우리라고 그러는 얘기를 했는데, 다수의 개인,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여 쌓은 지적 능력의 결과로 얻어진 지성, 이게 집단지성이에요. 근데 그러한 그 집단적 능력, 서로 끈끈하게 똘똘 뭉쳐있는 경우보다는 서로 연결이 느슨한 경우 잘 발휘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군대 조직보다는 구성원이 각자 떨어져 있으면서 논문이나 학술대회 같은 데서 서로 소통하는 과학자 사회가 집단지성을 더 발휘하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그런 데는 없습니다. 편견을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편견을 경계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에 반대되는 말 중 하나가 뭐냐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많이 모여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것 중에 집단은 무조건 옳다라는 개념은 생각해볼 개념이다. 그러니까 집단지성이라는 말을 가끔 해요. 가끔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똘똘 뭉친 조직 속에서는 그 창의력이 발휘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단지성이라는 말하고 좀 또 다른 말을 하나 하는 거예요. 집단기업이라는 말을 또 써요, 우리가. 집단기업. 근데 그거를 또 이제 나는 집단기업이라는 건 내가 생각한 말이지,
이런 말이 있는지 우선을 몰라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억은 사회 집단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이게 집단 기억이라는 얘기예요. 사회 사상 혹은 생각은 본질적으로 과거에 대한 기억이며 그 모든 내용들은 집단 기억 혹은 회상이다 이거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 집단 기억의 상실 시대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 지금 집단 기억의 상실 시대를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각자가 지금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 이제 주셔서 이제 제가 이제 말을 꿰었는데 인간은 뛰어난 기억 능력을 갖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새 종류 우리가 이제 뭐 남들 욕할 때 이제 머리 나쁜 사람 얘기할 때 새대가리라고 얘기하는데 새대가리 결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나쁜 대가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까마귀가 이제 제일 이제 머리가 좋다고 그러는데 까마귀도 수를 세는 이제 한계는 물론 있어요. 그 기억력도 이 먹이를 찾는데 기억력은 대단합니다. 근데 어쨌든 인간이 대단한 기억 능력을 갖고 있지만 기억이라는 게 완전치 못해서 잘못 인식한 것을 기억하기도 하고 기억한 것을 스스로 왜곡하기도 한다.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나치게 이런 데 빠져 있다. 지나치게 이렇다. 기억 상실은 이제 순행성과 역행성이라는 게 있대요. 순행성이라는 거는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거고, 순행성, 기억 상실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역행성이라는 건 과거의 어떤 시점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씹어보질 못했는데, 하여튼, 이런 게 있대요. 그런데 내가 이제 붙인 말은 뭐냐면, 기억 자체가 삭제되는 것이라면, 몸이 반응을 못한다. 우리 지금 모든 게 두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기운들이 엄청나게 이제 얽혀 있습니다. 지금 요 좁은 공간에도. 그런데 그거를 몸은 알아요, 희한하게. 두뇌는 모릅니다. 뇌는 모르는데 저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뭘다가 시험을 하냐 하면 어떤 시험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왼손에다가 뭐를 올려놓고 오른손에 그러니까 이렇게 오링을 하게 만들어요. 오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갖고 이걸 당겨보는 거예요. 이걸 벌려보는 거예요. 근데 내 몸에 좋은 거면은 이게 힘이 들어갑니다. 평소보다. 근데 여기에 나쁜 걸 올려놓으면은 이게 벌어져요. 그냥 힘을 못 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버틸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몸은 그냥 훅 풀어집니다. 그냥 간난애가 와서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풀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두뇌로는 절대로 모르거든요.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 같은 경우 콩이 나한테 좋습니다. 콩이 나한테 좋아요. 근데 내가 콩이 좋은지 어쩐지를 몰라. 근데 포도는 나한테 무지 나빠요. 포도는 무지하게 나한테 나쁘다. 그런데 몸은 알아서 이걸 시험을 하면은 그걸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 기억 자체가 삭제된다고 그러면은 몸이 반응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다른 사람들은 인식을 못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시험을 무지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감나는 이제 아주 굉장히 실감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찰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찰력은 참 없어요. 근데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